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언제나 근거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이가근의 근거 있는 종목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눈여겨볼 섹터는 물론이고 실전 매매 가능한 종목까지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FOMC에 대해서는 고용 지표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매파적일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는 동시 만기일 속에서 대형주의 순환매 장세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또 눈여겨볼 섹터들 골라보기 전에 먼저 반도체 워낙에 잘 봐주시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전략들 챙겨보고 싶습니다. 이틀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분명히 장 막판에 힘 내주면서 막판 스퍼트까지 내줬는데 어제는 또 엔비디아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도체 쪽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냥 순환매 장세라서 좋지 못했던 건지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일단 반도체는 지금 이제 올해 내년 실적 좋은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 많이 땡겨왔다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꾸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확인이 계속 필요하면서 주가 좀 빠졌다 싶으면 다시 반등하고 또 올랐다 싶으면 버블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당분간은 진행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하이닉스 지금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주가 거의 2배 이상 올랐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들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인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가장 못 오른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약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HBM에 대한 시장의 변화 그리고 삼성전자의 진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구글의 TPU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삼성전자가 가장 잘하고 있는 GDDR7 뭐 이런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약간의 서로 이제 다른 길을 조금 주가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하이닉스 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약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그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16조까지 올라갔었죠. 이게 물론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아웃라이어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컨센으로 계속 가는 과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루머로 나오고 오늘 아침 뭐 공시도 나왔는데 해외에 대한 뭐 DR 발행 뭐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재무적인 그런 추가적인 업사이드 포텐셜로 작용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주가는 또 한번 올라갔다가 또 이제 뭐 버블이다 아니면 엔비디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다시 당분간은 이런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1월 초에 예정돼 있는 CES에서 네. 이제 어느 정도 내년에 대한 큰 그림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1월 넘어가면은 사실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내년 연간에 대한 전망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CES 이제는 2026이 되겠죠.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계속해서 연간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가면서 AI 버블론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가면서 주가 업사이드 열어놓고 움직일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SK하이닉스 워낙에 많이 올랐던 만큼 이제는 조금의 더 큰 폭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정말 간략하고 명쾌하게 정리를 도와주셨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섹터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AI 과열에 지친 시장, 애플이 피난처로 강세가 지속되는 건가? 애플을 골라주셨습니다. AI 지각생에 대한 논란 그리고 버핏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적어주신 대로 신고가 경신을 나타냈습니다. AI만 스치면 급등하는데 애플은 사실 다른 빅테크 기업에 대비해서 조금 AI에 대한 부분은 실망스럽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 주가를 보면 신고가 경신 나타내는 것도 참 의미심장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AI, 인사 교체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AI가 못 갔던 만큼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역대 최대 분기 실적도 내놨던 만큼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지 주가는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그 애플은 주가가 조용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로 보면 애플의 주가 상승률이 대략 고점 기준으로 38%거든요. 같은 기간에 나스닥이 20% 올랐고 S&P가 13% 정도 올랐고
AI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던 엔비디아도 주가가 28%,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6% 올랐으니까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업체들보다도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좋았다. 그러니까 조용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히 모멘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일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지난 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고, 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실적이 아이폰 16, 17 이런 제품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잘 팔릴 거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6개월간의 아이폰 매출을 보면 6개월간 성장률이 대략 11.5%인데 이게 2021년 즉 4년 전에 기록했던 것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 발간된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16과 17이 굉장히 강력한 수요가 발생 중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A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네. 계속해서 잘 아이폰이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전에 아이폰에 누적된 그 업그레이드 수요가 잠재하고 있다가 특히 아이폰 17에서는 하드웨어 변화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교체 수요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 애플 주가의 가장 큰 상승 동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난 분기에 그 가장 많이 판매된 그 아이폰 스마트폰 모델을 보면 네. 1등부터 4등까지가 전부 애플 아이폰이었거든요. 뭐 16, 17 뭐 이런 시리즈별로 굉장히 잘 팔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용히 주가를 많이 상승시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고, 전 세계적으로 애플의 서플라이 체인 주가를 같이 끌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지 몰랐는데 정말 조용히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써주셨고, 꾸준한 힘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압도하는 강자 애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여기 글에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거를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역시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이라고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아이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애플의 17 시리즈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발목을 잡고 있었던 중국에서의 판매량도 어마어마했다는데 이는 어땠어요? 네, 전반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16, 특히 이제 17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까지는 사실 16의 판매량이 이제 실적을 이끌었다라고 보면 이제 네. 다가올 또 새로운 3분기는 새로운 분기는 아이폰 17의 판매량이 급증. 특히 이제 17 같은 경우에는 단가도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가올 아이폰 18,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거죠. 네. 이번에 이제 가장 큰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바로 폴더블이 될 텐데. 이게 사실 일부러 맞춘 건가 싶을 정도로 내년이 애플 창립 50주년인데 내년에 딱 폴더블 폰을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간 삼성전자가 7세대 폴더블 폰 시리즈를 내놓을 동안에 분명히 애플에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완성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안 내놓고 좀 아껴뒀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애플 폴더블 폰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고, 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충성 고객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7번째 폴드 7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동안에 애플의 고객들이 네. 거의 사실 갤럭시 쪽으로 넘어가는 수요가 거의 없었는데, 사실 폴드가 나올 때마다 그때 많이 한번, 흔들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드디어 이제 내년에 나온다라고 보면 특히 이제 단가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애플 실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단가가 굉장히 셈에도 불구하고 충성 고객들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가 상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애플은 기술이 완전하게 포화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 얘네들은 이제 만약에 이 자국 접었을 때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대한 아이폰 새로운 폴더블 모델에 대한 교체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역대급이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미뤄왔었던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친구들의 이 삼성 폴더블 폰을 보면 이 힌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애플에서는 관련한 문제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애플을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건 저는 사실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 공부할 때 저는 애플 관련주라고 하면 애플, LG이노텍 이렇게만 공부를 했었는데, LG이노텍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힌지 관련한 파인테크닉스, KH바텍 지금 관련한 밸류체인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건지 어디를 위주로 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LG노텍 하면 이제 애플 하면 LG노텍 이렇게 거의 이제 등가화돼 있고요. 최근에 애플처럼 LG노텍도 주가가 조용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들 중에 조용하게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LG노텍인데 지금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된 그 업체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로 LG노텍 전체 매출에서 거의 이제 분기 따라 다르겠지만 70% 전후로 애플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거의 애플 주가가 좋을 때는 LG노텍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종목으로 이제 탑픽을 들고 왔는데, 이제 그 종목은 자화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그 카메라 폴디드 줌 카메라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이제 거의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애플 아이폰 17 프로하고 프로 맥스에서 폴디드 줌 카메라향 액추에이터. 최근에 액추에이터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맞아요. 로봇 쪽에 들어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액추에이터랑 감속기다라고 하는데, 그 액추에이터랑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플의 실적이 좋으면서 지난 3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분기 기준으로는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애플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중국향도 굉장히 지금 판매가 좋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꽤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양극화되면서 고부가 제품들의 비중도 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폴디드 줌 카메라는 동사의 그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면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꽤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대신증권 보고서 따르면 내년 영업이익이 대략 580억, 그러면 올해 대비 한 62% 정도 급증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4,300억이니까 시장 대략 한 7배에서 8배 사이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PE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10배, 11배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시장보다 대략 50% 정도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LG이노텍과 비교하더라도 LG이노텍 52주 신고가인데 여기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조금 부진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더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어제 그 삼성전기가 장 끝난 다음에 그 모터 사업 을 하나 인수를 했고, 거기를 그 인수한 모터 회사를 가지고 로봇에 대한 그 액추에이터 시장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삼성전기 주가가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화전자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2000년 초반에 삼성전기랑 특허 분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그 모터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국내에서 삼성그룹이랑 특허 관련해서 이렇게 소송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거기에서 서로 합의에 끝났습니다. 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로봇 시장에서 동사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4일 전자신문 보도된 거에 따르면 지금 자화전자가 구미 시장을 캐파를 크게 2배 정도 늘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전장 그리고 향후 로봇 산업에도 진출할 가능을 염두에 두고 캐파를 늘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로봇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액추에이터랑 감속기 부분인데 이 액추에이터 기술이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로봇에 들어가는 거를 작게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폴디드 줌 카메라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데, 자화전자는 앞으로도 요거를 키우기만 한다라고 하면 로봇에 대한 그 부품으로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휴대폰 카메라 부품 업체를 떠나서 이제 다 앞으로는 로봇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로봇
로봇 부품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인지되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7배, 8배 거래되는데 지금 로봇은 엄청 높게 거래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 이미 52주 신고가 경신 나온 거에 대비하면 관련한 종목으로 자화전자의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역시 대표님께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번에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도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리포트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로봇 분야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27,000원 목표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삼성이랑 또 견줄 만한 자화전자 목표 주가 손절 라인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26,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8,0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는 자화전자를 골라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6,000원, 손절 라인은 18,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옵틱스, 이게 또 대단합니다. 10월 1일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상승률은 54%대 넘어서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다음 주에 안내를 해주셨던 종목이었죠. 상승률 54%대 넘어서고 있는데 지금도 프리마켓에서는 엄청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 나오는 걸 어떻게 알고 필옵틱스가 지금 장중에는 또 6%가량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지금도 4%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저희 필옵틱스에서 종목 교체하고 자화전자로 넘어가는 건 어떤지 아니면 같이 들고 갈까요? 네, 일단 섹터가 다르기 때문에 필옵틱스는 이제 유리기판이고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월, 그러니까 올해 1월, 2월에 가장 주가가 좋았던 게 유리기판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유가 CES 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그 엔비디아의 GTC가 있는데 이런 네. 부분에서 또 유리기판 또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 다가오는 CES 그리고 2월에 있을 엔비디아 GTC까지 염두에 둔다고 보면 내년에는 로봇이랑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양산 단계로 들어갈 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GTC, CES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유리기판 관련해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 필옵틱스는 계속해서 기분 좋게 홀딩 의견 주셨고요. 오늘 공략주로 자화전자도 지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S 파트너스 이가근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